초반에는 어느 정도 숨 쉬는 게 좀 답답하다 불편하다는 게 정상적인 치유 과정으로 보긴 하는데, 단 이제 그게 충분히 지났는데도 계속 불편하다면 수술에서 생긴 문제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 이렇게 좁히거나 갸름하게 하는 것들이 내부 공간을 좁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코성형 알아보는데 예뻐지는 건 좋은데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면에서 봤을 때 많이 갸름해지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이제 뼈를 절골하기도 하고 콧볼 축소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 이렇게 좁히거나 갸름하게 하는 것들이 내부 공간을 좁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술 전 상태에서 이제 기능이 문제가 없는 경우인지, 이미 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인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미용적인 목적의 수술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고, 어떨 때는 그런 기능적인 수술을 특별히 하지 않지만 그냥 기능이 많이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수술의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돼요. 혹시 원장님께 코성형을 받고 코성형하고 숨쉬기가 좀 힘들어졌다 이런 환자들이 혹시 있었나요? 수술하고 나서 초반에는 그런 증상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면 밖에서 모양만 붓고 어색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점막도 많이 부어있게 되거든요. 점막이 이렇게 부으면 내부 공간이 그만큼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 뭐 한 일주일, 2주일 이럴 때는 대부분 숨 쉬는 게 많이 불편하다고들 하고, 콧물도 좀 많이 초반에 나고, 절개한 상처 부에서 이렇게 딱지 같은 것도 좀 많이 이렇게 달라붙고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느 정도 숨 쉬는 게 좀 답답하다 불편하다는 게 정상적인 치유 과정으로 보긴 하는데, 단 이제 그게 충분히 지났는데도 계속 불편하다면 수술에서 생긴 문제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코를 이제 계략적으로 이렇게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 여기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부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콧구멍 있잖아요. 이걸 외측 비밸브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단면을 그리는데 내부 공간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이제 비중격이 있고 연골과 이제 뼈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 공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기가 흡입되는 거고, 합의갑계를 표현해 놨는데 이렇게 바깥쪽에서 점막이 돌기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코 수술을 하면서 콧구멍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을 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콧볼 축소가 되잖아요. 너무 많은 양의 콧볼 축소를 했다. 그러면 일단 공기가 흡입되는 초입부터 좁혀졌으니까 적은 양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쉬기가 좀 더 이제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절골을 이제 하게 되면 결국 이 측면벽이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이제 좁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다고 봐야죠. 원래부터 콧뼈가 넓고 콧볼이 넓고 비공이 넓었던 분이라면 그걸 좁혔을 때 좁은 상태라기 보다는 약간 정상 범위로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기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수술이 되면 환자분도 수술하고 나서 숨 쉬는 게 답답하다 이렇게 안 느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인계점을 넘어서 많이 좁혀졌다. 그러면 숨 쉬는 게 불편하다, 답답하다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비중격이 수술 전에는 많이 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재료로서 이제 비중격을 쓸 수가 있으니까 중간을 떼요. 그걸 이제 코끝에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형물을 이렇게 위에다가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를 이렇게 누를 수도 있잖아요. 비중격을 떼고 나서 남아있는 부분이 위에 이제 보형물에 의해서 눌리면서 수술 이후에 조금 휠 수도 있죠. 비중격 연고를 떼고 코끝 성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가 좀 한쪽이 좀 더 막힌다,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많은 경우에 코끝을 높이면서 연골 이식을 하잖아요. 연골 이식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면 비중격 부분이 이렇게 두껍게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좀 늑연골을 사용하게 될 때는 늑연골이 크거나 두껍게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중간 비중격의 두께를 두껍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기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를 많이 포함한 수술이 수술 내용에 포함될수록 수술 전후에 호흡에 미칠 영향이 더 커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기능적인 부분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건지, 그걸 피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이제 수술 전에 기능적인 문제가 이미 있는 경우라면 기능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부분을 살펴보고 비중격이 휘어있다? 그럼 그걸 좀 펴준다든가, 아니면 비갑계가 좀 너무 큰데 그거를 조금 사이즈를 줄이거나 방향을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어서 공간을 좀 넓힌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병행하는 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고,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때는 좁히는 정도를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쪽에다 초점을 좀 맞춰야겠죠. 일단 수술 전에 기능적인 문제가 없던 분인데 수술을 과하지 않겠다, 그러면 생활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는 편이고, 수술 전에도 약간 기능적인 문제를 어쨌든 조금 갖고 있었을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면밀히 잘 살펴보고 좁히는 수술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야죠.